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북독방입니다. 최근에 분양을 마무리 지은 단지들을 보면 정말 혀를 찰 정도로 극악의 분양가를 내놓은 곳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 지방을 포함 분양이 마무리된 곳, 그러니까 최종 당첨자를 낸 곳이 5곳이죠. 대부분 분양가가 극악이라서 정말 망설일 수밖에 없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역대급 경쟁률을 찍었습니다. 과연 본인 자금 외에 대출이라는 부채를 물고 들어와서 이후 그 빚을 털어낼 수 있을 만큼의 깔끔한 경쟁력을 주변 시세 대비 보여주고 있는지도 주변 시세를 뜯어보면 분위기를 알 수 있겠죠. 먼저 용산 호반서밋 A디션 84제곱이 16억, 그리고 105제곱이 20억이 넘어가는 상급지에서 나오는 신축 분양 단지답게 가격이 짱짱했었죠. 결국 뚜껑을 열어보니까 65명 모집에 무려 1,575세대가 지원을 했습니다. 이건 뭐 어디까지나 인위적인 시장 개입, 그러니까 부동산 규제가 해제로 인해서 생겨난 치열한 경쟁 수치라 말할 수 있겠죠. 용산에서 중도금 대출 상한선이 존재했다면 경쟁률은 뭐 이 정도까지 치고 올라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주담대 진입이 용이할 수밖에 없어서 이때다 싶어서 정말 공격적인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이죠. 향후 부동산 시황이 출렁거릴 리스크도 감내하고서라도 여길 잡겠다는 의지가 수치로도 딱 보이잖아요. 그리고 당첨 가점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84제곱 최고 점수가 79점까지 나왔는데 이거 6인 가구 만점 통장에서 나올 수 있는 점수거든요. 그냥 당첨되는데 하등에 가점제로 붙어서 떨어질 확률이 없는 무결점 고수가 덤빈 것으로 보이죠. 이렇게 무지막지한 가점제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건 용산이라는 상급지 대비 어느 정도 분양가와 차익이 생길 수 있겠다는 계산이 깔린 건데, 그러나 확실히 하반기 시세 불안정성에 대한 부동산 시장의 빨간불은 켜진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금리, 환율, 경기 이 삼각파도를 어떻게 헤쳐나가느냐에 따라서 지금 계산식은 분명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과연 지금 분양가에선 이 아파트들이 대출원금과 이자를 커버할 수 있을 만큼의 몇 배 수익을 낼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단지가 될 수 있을까? 이건 그냥 까보면 됩니다. 먼저 용산 호반서밋 A디션 주변 시세, 용산 파크타워 100제곱 A디션이 20억에 분양을 했는데 지금 24억 정도 시세를 보이고 있어요. 근데 불안한 건 고점을 아직 넘어서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조정기 때는 거의 19억까지 낙폭을 기록했었습니다. 하반기 부동산 충격이 오게 되면 지금 액면으로 보이는 갭은 분명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대출 부분이 압박해 들어올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용산 호반 서밋만큼 상급지 대우를 받고 있었던 바로 구의역 이스트폴. 여기도 뭐 거의 깨는 분양가로 나왔었죠. 비강남권임에도 불구하고 84제곱이 14억을 찍는 기염을 토했었습니다. 그래도 경쟁률은 뜨거울 거라는 예상 그대로 통할 수밖에 없었고요. 여기는 용산과 달리 서울 비규제 지역입니다. 전매 제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1년짜리 분양권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420명 모집에 무려 4만 1000명이 지원을 했었죠. 정말 뭐 구름대 같은 지원자들이 모였었는데요. 이걸 봐도 지금 부동산에 대한 유동성의 흐름이 상당히 그 물살 자체가 거세다는 걸 알 수 있죠. 전혀 흐름을 감지할 수 없어도 어느새 신데렐라 같은 분양단지가 나오게 되면 그냥 그렇게 꽁꽁 얼어붙었던 현금 흐름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다 부채를 기반한 일시적인 저금리를 물고 있는 대출에서 나온 현금 흐름이라는 거죠. 금리가 크레이지 모드로 가게 되면 여기에 몰빵했던 현금은 그냥 공중분해될 리스크도 분명히 있겠습니다. 결국 가점은 84제곱에서 여기도 6인 가구 만점 통장에서 나올 수 있는 79점이 나왔고요. 그냥 과감하게 아쉬움 없이 던진 거죠. 이렇게 서울 분양이 과열 양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 지금 심리적으로 뭔가에 쫓기고 있다는 얘기죠. 분양가 상한제 자체가 존재하는 곳도 뭐 거의 저렴한 가격대를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극강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사야지 그래도 내일 비용을 조금 더 줄일 수 있겠다는 생각, 그리고 대출이 열려있기 때문에 무주택자와 함께 타고 들어오는 1주택자들 성향이 일단 집을 사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분히 공격적인 수요라 볼 수 있겠고요. 무주택자들은 하반기 부동산 전망이 어두워서 섣불리 대출을 일으키기에도 겁이 나고 향후 이자 감당하기에도 공황 상태가 될 것도 걱정이 되고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1주택자들은 거의 뭐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면서 무주택자 신분으로
청약 지위가 격상이 됐죠. 일단 추첨제가 본물처럼 풀렸기 때문에 이렇게 청약 경쟁률을 키우는 데 있어서 한몫 단단히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고가점자들은 대부분 무주택 고수들이 자리를 잡고 확실한 승부수를 건 곳이 대부분이고요. 그렇다면 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폴 주변 시세, 부채를 상세할 만할까요? 레미안 프리미어 팰리스 역시 16억 고점 대비 13억 9천 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살짝 올라섰는데 조정기 때 10억까지 빠졌던 때가 있었어요. 하반기가 불투명하게 된다면 낙폭은 커질 수 있어서 분양가 12억과의 갭은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서울과 다리 하나 차이로 경기권으로 분류가 돼서 이걸 뭐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더할 나위 없이 서울 같은 분양가를 올리기에 적합한 기회를 삼고 있는 바로 광명. 최근에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가 당첨자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도 분양가 논란이 많았습니다. 5구제곱이 8억 후반도 있고요. 그리고 84제곱 12억 선까지 나오게 됐죠. 정말 극악의 가격을 내놓은 건데요. 근래에 분양했던 광명 분양가 중에 최고점을 찍었을 겁니다. 일단 경쟁률은 228세대 모집에 4,600명 정도가 지원을 했는데요. 만대가 넘어가는 다른 단지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어요. 역시 84제곱보다는 그래도 가격대가 더 낮은 평수 5구제곱에서 74.5점이 나왔습니다. 아마도 여기 최종 계약률을 봐야 할 것 같고요. 9월에 광명 2구역 베르몬트로 광명도 나온다고 하는데 광명은 직전 분양가를 바로바로 갈아치우는 분양가를 최고로 찍는 릴레이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 시세는 철산역 롯데캐슬이 최고가가 11억 9천 수준. 이건 뭐 분양가보다 낮은 상황이죠. 근데 12억이 넘는 분양가를 내놨으니 향후 광명은 입주 물량 폭발과 함께 하반기 시황에 따라서 주변 시세는 급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같은 경기권이라 할 수 있는 그래서 서울 접근성이 좀 많이 떨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GTX 호재 그리고 산업 호재를 얹고 있는 곳 바로 평택 호반 서밋이 당첨자를 발표했는데요. 당초 고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냥 한 방에 날려버렸습니다. 84제곱 5억대, 100제곱 6억대 분양가로 비교적 저렴하게 느껴지는 가격이었어요. 일단 전국 청약단지라서 170명 모집에 13,000명이 지원을 했고요. 본 청약단지라서 지원자가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죠. 당첨 가점은 84제곱에서 가점제 만점에서 1점 모자람 83점이 나왔습니다. 좀처럼 보기 힘든 점수인데 과감하게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보이죠. 그것도 기타 지역에서 이런 점수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놀랍습니다. 이 정도 점수면 서울 상급지 어디라도 붙을 수 있는 점수인데요. 그 정도로 평택 고덕 쪽에 상당히 뜨거운 걸 볼 수 있죠. 평택 호반서밋 5차 주변 시세를 보시면 호반서밋 에듀파크가 84제곱 6억 5천을 찍고 있습니다. 최근에 5억대에서 6억대로 올라선 거고요. 하락기 때는 4억까지 떨어졌을 때가 있었죠. 이것도 분양가 시세 갭이 그리 크지 않아서 조금 불안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서는 부산 대연 DIL이 엄청난 선방했죠. 1206명 모집에 18,000명이 청약 통장을 던졌습니다. 거의 최근 부산 청약에서 역대급이라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당첨 가점도 5구제곱에서 80점, 7인 가족 기준 84점 만점에서 4점 모자람 점수 나왔습니다. 여기 분양가도 지방인데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5구제곱 6억대, 84제곱 8억대로 나왔었죠. 입지가 비교적 좋은 곳이라 쏠림 현상이 많았고요. 그리고 대연 DIL 주변 시세를 보면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 3,000세대 정도 되는 단지죠. 근데 분양가가 더 높아. 84제곱이 8억 선, 주변 롯데캐슬은 7억 선이라는 얘기죠. 하락기 때는 6억까지 하락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출을 물고 들어가서 이후 입주 시에 분양가보다 몇 배의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겠다는 이 기대 수익은 현장 거래가만 살짝 뜯어봐도 그다지 장밋빛 전망을 읽어낼 정도는 아니란 얘기죠. 하반기는 금리, 환율, 경기라는 세 가지 변동 요소가 거의 극에 달할 가능성 높아요. 저도 이런 어두운 전망 잘 안 내는데 특히 하반기에는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절대 분양을 성공적으로 받았다 해서 실거주 면에서 만족한다면 그것으로 성공한 거고요. 이걸 막대한 기대 수익으로 철석같이 믿고 대출을 땡겼다면 하반기를 거쳐서 내년까지 어떻게 흐름이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결론은 지금 분양은 거의 부채로 밀고 들어온 아파트 기대 수익률에 대한 장밋빛 전망 수요가 많다는 거고요. 물론 실거주 수요도 있겠지만 그러나 현 시세는 호락호락 하반기 집값을 들어올릴 만한 체력이 거의 부채라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쏟아내는 현금 유동성 외엔 경기가 좋아서 돈이 도는 선순환적인 요소가 고갈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전할 수 있는 리스크가 분명 있다는 점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역대급 경쟁률 그리고 그 경쟁률을 뛰어넘는 당첨 가점이 나오고 정말 모든 걸 던졌다 말해도 될 정도로 비장한 청약 승부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부채를 끼고 밀려 들어오는 수요이기 때문에 하반기 시황 자체가 어두운 국면으로 가게 되면 그냥 한 방에 터질 수 있는 내관도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신중하게 접근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